태국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도시 치앙라이. 치앙라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고대 란나 왕국을 세운 맹라이 왕이다. 13세기 치앙라이를 수도로 삼고 태국 북동부를 통합해 왕국을 세웠다. 태국 사람들이 축복과 행복을 기원하는 대상이다. 나도 이번 여행이 무탈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을 피웠다. 란나 왕국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치앙라이 여행이 기대된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새하얀 눈으로 덮인 듯한 치앙라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백색 사원이다. 태국의 유명한 화가 찰름차이 코시피팟의 불교적 해석이 담긴 곳으로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의 사원이다. 입구부터 뭔가 괴기한 느낌이다. 하늘을 향한 수백 개의 손들은 지옥 고통에 몸부림치는 중생을 의미한다고 한다. 지옥 불길 속의 괴로움이 그대로 느껴진다. 다행히 나는 사원을 향하는 다리를 걷는다. 지옥에서 극락을 잇는 윤회의 길로 유리로 만들어진 용이 지켜주고 있다. 드디어 극락에 도착했다.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ทานที่นี่ก่อนจานนะครับพอดีเดี๋ยวจะมีคนลอกเลียนแบบด้านในนะฮะก็จะมีคนอื่นถ่ายด้วยก็เดี๋ยวจะเกิดความวุ่นวายด้านในโบสถ์นะครับ 촬영 금지라고 하니 극락의 모습이 더 궁금해졌다. 들어가서 보니 화가 코시파팟의 탱화가 가득했는데 팝아트적 상상력을 발휘해 슈퍼맨 등 세계 유명 캐릭터들이 재앙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려놨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사원에서 나오면 머리 위로 빼곡하게 걸려있는 은빛 장식을 볼 수 있다. 눈꽃 모양의 알루미늄 판을 자세히 보니 소원들이 적혀있다. 우리로 치면 절에서 하는 기와불사 같은 것인가 보다. 태국에서는 어떤 소원을 빌까? ก็อธิษฐานเกี่ยวกับขอให้ครอบครัวเรามีความสุขทุกคนนะคะ 소원을 담은 은색 잎들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 한다. 2070년 완공이라는 백색 사원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국경을 보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이곳은 과거 세계 최대 아편 생산과 판매 경로로 태국, 라오스, 미얀마를 아우르는 삼각지대를 일컫는 말이다. 지금은 메콩강을 따라 무역선이 지나다니고 3개국을 오갈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됐다. 한 자리에서 3개국을 볼 수 있는 이색적인 모습에 관광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사진 찍기에 바쁘다. It's pretty cool, to be honest. It's just like, to cross like a three country in a boat. I think he also from Italy, and for European, it's getting used to cross the border. For us, it's very easy to go anywhere. We just cross the border. It's pretty cool. I've never do by boat, but I can cross by car. That's alright. 배로 메콩강을 건너 라오스에 갈 수 있다는 말에 간단한 출국 심사 후 보트에 몸을 실었다. 약 10분 정도 메콩강을 가로지르면 금세 라오스에 도착한다. 단 몇 분 만에 태국에서 라오스로 건너간 셈이다. 국기를 보고서야 내가 라오스에 왔음을 실감했다. 본사오 시장은
관광객을 상대로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라오스 면세점 같은 곳이다. 더위를 식혀줄 코코넛 음료부터 처음 보는 담배까지. 주 고객은 여행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인들이다.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뱀술. 꼬리를 입에 물고 또아리를 튼 모습이 징그럽지만 인기 상품이란다. 보트를 타고 다시 태국으로 향했다. 강이 있으면 어부가 있고 물고기가 있는 법. 배 안에서 사람만한 크기의 대형 메기를 잡은 사진이 눈에 띄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 어시장을 찾았다. 난생 처음 보는 작은 생선들이 햇볕에 건조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사진과 생김새가 비슷한 메기를 손질 중이다. 등 지느러미부터 수염까지 우리나라 메기보다 무섭게 생겼다.ปลานี้ชื่อว่าปลาแค่ค่ะเป็นปลาหายากเพิ่งจับได้เมื่อวานชาวประมงเอามาขายให้ค่ะเป็นปลาที่มีราคาสูงและเนื้ออร่อยค่ะเป็นปลาน้ำโขงธรรมชาติหายากค่ะ 메콩강에서 잡히는 생선은 치앙라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다. ก็ที่ต้องมาซื้อปลาที่นี่เพราะว่าปลาที่นี่เป็นปลาสดที่ชาวประมงเขาเอาขึ้นมาตอนเช้าแล้วก็ส่วนใหญ่ถ้าเอาไปต้มก็จะเป็นปลาพวกนี้เป็นปลาแค่ปลาคังปลาบึกอันนี้จะเอาไปต้มอร่อยถ้าอันนี้จะเป็นเอาไปทอ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음은 필수다. 메콩강에서 잡은 생선의 맛은 어떨지 궁금했다. 메콩강에서 잡힌 메기 매운탕을 직접 맛보기로 했다. 세계 6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태국 요리. 또미암꿍 요리에 새우 대신 메기가 들어간 또미암 뿔라북이다. 또미암꿍과 비슷하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넣는 향신료는 메기의 비린 맛을 잡아준다. 부드럽고 담백한 메기 살을 맛볼 수 있었다. 오랫동안 메콩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골든 트라이앵글의 사람들. 국경에 하루가 저물어 간다. 메콩강의 아침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동물 울음소리. 멀리서 코끼리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주변에 코끼리 캠프가 있다고 해서 가보기로 했다. 이곳은 과거 벌목장에서 학대당하며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됐던 코끼리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라고 한다. 지역 호텔들에서 코끼리 먹이와 사육사들의 생활비를 제공한다. So we cannot help all of the elephant, but whoever come here, we will try our best to look after them. So here they have good nutrient. We make sure that they eat enough for a day, and they have place to go, walk in the big grassland or in the mountain, not just only in the small camp like at the other place. 나는 코끼리와 함께 산책을 해보기로 했다. 코끼리가 산책하며 먹이를 먹는 모습이 귀엽다.
이 과정에 코끼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모든 건 코끼리가 중심이다. 코끼리가 걸으면 사람도 걷고 코끼리가 멈추면 사람도 멈춘다. 코끼리가 물을 먹는 시간이다. 어린 코끼리는 코로 물을 받은 후 입으로 넣는다. (10여 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는 녀석은 요령이 생겼다. 호스를 바로 입으로 넣고 갈증을 해소한다. 산에서 습지로 신나게 자유를 만끽하는 코끼리들. 이 모습을 보는 관광객들의 마음도 편안해진다. That they really take care of them after having a life of another tourist activities or in a circus. And when they arrive here with a mahout, that is very good. They are able to take care of the mahout family and the elephant as well. 2km나 되는 길을 코끼리와 산책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광경이 있다. 바로 코끼리의 배설이다. 코끼리 배설물은 숲의 거름이 되고 사육사들에게 주요 수입원이 된다고 한다. So after we finish this program, we will go back to the hotel. And when you come here, you must try the black ivory coffee, the raised coffee from the elephant. So we'll see what it tastes look like. You might like it. 코끼리 커피가 어떤 맛인지 궁금했다. 이곳의 애프터눈 티는 조금 특별하다. 달콤한 케이크와 코끼리의 배설물로 만든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의 상아 색깔과 배설물에서 나온 검은 커피라 블랙 아이보리 커피라고 불린다. เมื่อก่อนที่เชียงรายนะฮะเราเคยมีนะครับแต่ตอนนี้เรามีแค่ที่เดียวที่สุรินทร์นะครับ1 ปีนะครับเราจะสามารถผลิตได้แค่150 กิโลนะครับผม 코끼리는 먹이를 먹고 난 후 40%만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설하는데 먹이와 커피 열매를 섞어주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발효된 특별한 원두가 나오게 된다. 커피 열매 33kg을 먹인 코끼리 배설물 속에서는 단 1kg 정도의 질 좋은 원두가 나온다고 한다. 굉장히 귀한 커피 중 하나다. 달콤한 향과 시큼한 끝맛이 일품이다. (2008년에) 세워진 황금시계탑에서는 매일 밤 7시, 8시, 9시 정각에 약 10분간 화려한 조명과 함께 메모리얼 치앙라이라는 음악이 울려 퍼진다. 치앙라이의 또 다른 진풍경은 토요일 밤에 볼 수 있다. 약 1km의 긴 노점 행렬이 장관을 이루는 야시장 골목이다. 이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진다. 각종 생활용품은 기본이고 치앙라이의 모든 길거리 음식은 다 나온 것 같다. 축제가 따로 없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곤충튀김이다.
귀뚜라미 튀김은 치앙라이 사람들이 과자처럼 즐겨 먹는 간식거리라고 한다. ก็มาบ่อยค่ะที่นี่แล้วก็อาหารเยอะแยะเลยมีแมลงด้วยอันนี้เขาเรียกว่าจิ้งหรีดค่ะแบบเป็นแบบนี้ลองทานดูไหมคะ 양식 귀뚜라미인 줄 알면서도 먹으려니 선뜻 내키지 않았다. 굳은 결심을 하고서야 하나를 맛볼 수 있었다. 담백하고 고소했다. 밤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광장이 눈에 들어왔다. 음악에 딱딱 맞춘 춤 동작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단순한 음악과 함께 동작도 간단해 남녀노소가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다. 그 흥겨움에 나도 동참했다. 노래마다 율동이 조금씩 달랐지만 배우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았다. 순수해 보이는 치앙라이 사람들, 그들에게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밤의 열기는 이곳으로 이어졌다. 무언가를 들고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갔다. 쌀, 과자, 예쁘게 만든 꽃들까지. ชาติหน้าจะได้เกิดมาสวยนะคะ 태국 북부의 불교 행사로 보름달이 뜨는 수요일 밤 자정에 이루어지는 탁밭 행렬이다. 2014년에 치앙마이를 시작으로 치앙라이에서도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자정이 되면 우파국타 불상을 전통 마차에 싣고 완민무왕 사원에서 황금 시계탑까지 약 300m 거리를 함께 걷는다. 그때 사람들은 시주를 하고 승려들은 공양을 받으며 복을 기원해준다. ก็ภาคภูมิใจนะคะที่ประเพณีของเชียงรายเป็นแบบนี้นะคะ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ให้มีรักษาแบบนี้ตลอดไปเรื่อยๆค่ะ 새벽까지도 거리는 사람들의 불심으로 불야성을 이룬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탁밭 행렬로 모인 음식들이 트럭 한가득이다. 긴 행렬만큼 이날 동원된 트럭 수도 꽤 많아 보였다. ผมอยู่ในนามชมรมสิริกรบรรเทาสาธารณภัยเชียงรายนะครับได้ทำการกุศลร่วมกับวัดมาทอดการทำบุญของที่ได้ไปก็คือว่าเราเอาไปให้วัดทางวัดก่อนแล้วแต่วัดจะเอาไปแจกเด็กหรือว่าบริจาคทางพวกผมก็ได้ร่วมทางกับวัดได้เรียนเชิญเพื่อพวกผมมาครับผม 불교가 모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이곳 치앙라이의 밤이 깊어간다. 마지막 여정으로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보기 위해 푸치파로 이동했다. 전체 면적의 73%가 고산지대로 이루어진 치앙라이. 도심에서 2시간가량 벗어난 산자락엔 태국의 소수민족들이 주로 산다. 오늘은 햅쌀을 수확하는 날인가 보다.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서로의 일을 돕는 푸마 씨가 자연스러워 보였다. เรานี่คือเผ่ามงครับหน้าตาก็คล้ายๆคนเกาหลีแหละเมื่อก่อนนี้ที่เราเดินทางมาจากบรรพบุรุษผมจะเดินทางมาจากทางทิเบตลงมาทางมองโกเลีย 오랜 전통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궁금했다.
옛 방식 그대로 건조한 옥수수 알맹이를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손재주가 많은 몽족답게 마을 곳곳에는 전통 의상 안내판들이 눈에 띈다.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몽족 여인의 전통 의상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5달이 걸릴 만큼 손품이 많이 간단다. 몽족의 전통 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담았다. 고단한 농사일의 애환을 경쾌한 가락에 맞춰 춤을 추며 덜어내는 노동요인 듯하다. 전통을 이어가는 몽족들이 사는 치앙라이 변방의 풍경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이른 아침. 11월에서 2월까지가 절정이라는 푸치파의 일출과 운해를 보기 위해 트럭에 몸을 실었다.หน้ารถจากที่นี่ไปที่ลานจอดรถก็ 1,680 เมตรใช้ระยะทางหน้ารถไปประมาณ5นาทีเวลาไปจอดรถแล้วเดินจากลานจอดรถขึ้นภูชีฟ้านะครับก็จะต้องใช้ไกด์นะครับภูชีฟ้าขึ้นได้2ฝ่านนะครับ 소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혹여 사고라도 날까 아버지가 운전하는 트럭키를 손전등으로 비춰준다. 아버지의 임무는 여기까지. 이제부터 이 작은 소녀가 나의 산행을 책임진다. 손전등 불빛 하나로 낯설고 미끄러운 산길을 올라야 한다. 새벽 6시 정도가 되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트럭에서 내린 후 약 30분쯤 산을 오르니 드디어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날이 밝아온다. 드디어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붉은 해가 고개를 살포시 내밀었다. 이곳 푸치파에서 나는 생애 최고의 일출을 만날 수 있었다. 하늘을 가리키는 산이라는 뜻을 가진 푸치파. 산에서 사는 치앙라이 사람들을 닮았다. 대자연을 품은 이곳은 사람과 자연의 인연으로 연결된 치앙라이다.